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5월 7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다소 제목은 많군요.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동지의 위대함이 제일 국력, 김정은 국무위원장 제추대. 요거 제가 패러디 해봤습니다. 남한 이재명 동지의 위대함이 제일 국력, 이재명 대통령 제추대. 김민소 조선일보 3월 23일자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국무위원회 내각물갈이 경제통 김덕훈 신설 제1부총리 임명. 북한이 전날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제추대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23일 전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의 헌법 반영 등 헌법 개정 관련 논의는 2일차 회의인 23일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 리일환은 이 행성에서 국가의 존엄과 안전은 강자만이 지켜낼 수 있는 권리라며 김정은 동지의 위대함이야말로 이 조선의 제일 국력이라고 했다. 이번에는 제추대 이유에 대해서 선대에 대한 언급 자체가 빠졌다. 대신 김정은이 현 세계의 가장 절출한 사상 이론가라거나 현 시기가 건국 이래 일찍이 있어보지 못한 국가 발전의 전성기라는 등 김정은 우상화에만 초점을 맞췄다. 국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선대를 넘어서는 최상급 표현을 동원한 것이라고 했다. 국무위원회 소속 국무위원은 6명이 교체됐다. 조용원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올랐고 김재룡, 리희용, 정경택, 주창일, 김덕훈, 김철원 등 6명이 국무위원회에 새로 진입했다. 김여정을 비롯해 김영철, 리성관 등 대남 업무 담당 인사는 국무위원회에서 모두 제외됐다. 리창대의 경우 직책이 기존에 우리의 국정원장에 해당하는 국가보위상에서 국가정보국장으로 바뀐 점으로 미뤄 국가보위성이 국가정보국으로 개편된 것으로 보인다. 내각상 장관급은 18명이 교체됐다. 지난달 당대회 때 당비서와 부장, 장관급에서 물러난 김덕훈은 신설된 제1부총리에 올랐다. 김덕훈은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김정은의 공개 행보에 이례적으로 계속 동행하는 모습이 포착됐었다. 이번에 국무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제1부총리까지 맡아 경제통으로 김정은의 신임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기존 내각 산하의 선박공업성을 제2경제위원회 소속으로 변경하되 내각 관할 아래 둔 것도 특징이다. 북한의 제2경제위원회는 군수경제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내각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일종의 특수기관이다. 내각 산하의 선박공업성은 앞으로 제2경제위 지휘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구축한 및 핵 추진 잠수함 검조 등 해군력 강화를 추진하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대적 두 국가론 헌법 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린 사회주의 헌법 개정 논의를 비롯한 나머지 세 가지 안건은 2일차 회의인 23일에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국가의 최고 주권기관으로 내각과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을 조직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우리 국회에 해당하지만 실제 역할은 당의 결정사항을 추인하는 거수기에 가깝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헌법서 통일 삭제 한국을 다른 나라로 취급하는 조항 추가라고 북한 지지통신 국제부가 5월 6일 날 늦게 요거를 했네요. 근데 서울에서 발신했습니다. 북한이 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일에 관한 기술을 삭제하고 남한을 다른 나라로 보는 조항을 추가하는 헌법 개정을 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북한은 2023년 말 평화통일을 부정하고 남한을 제1의 적대국으로 만들 방침을 밝혔지만 반영구적인 조치로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북한 헌법 개정, 두 국가론 속 적대 표현 자제, 평화공전 여지 남겼나. 장민주 조채원 기자가 세계일보에서 5월 6일 날 보도했습니다. 새 헌법은 제1조의 국호를 명시하고 이어 제2조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의 기초에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영토조항을 신설했다. 영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주권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넣었다. 적대국 표현은 빠져 경계선 논의 여지, 선대를 공화국 창건자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로 규정하고 국가의 업적을 서술한 16개 문단을 삭제하고 김일성, 김정일 언급을 뺀 다른 문구로 대체했다. 기존 헌법이 사회주의 체제의 성격과 혁명 전통을 앞세웠다면 새 헌법은 국가 이름과 영토를 먼저 규정하는 방식으로 구조가 바뀐 셈이다. 명칭을 사회주의 헌법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으로 바꿔 국가 정체성을 앞세운 점이 일환이다. 삐걱거리는 한미관계, 제명정부 내 노선 갈등도. 한국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반발한 미국이 대북 정보 제공을 제한한 문제를 놓고 미국의 누적된 불만이 표출됐다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정권 내에는 대미 관계를 중시하는 동맹파와 북한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미국으로부터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자주파가 공전, 두 파의 암투가 배경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 씨는 3월 국회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장소에 대해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북서부 구성을 언급, 이미 미국이 항의한 것으로 보도됐다. 3월의 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는 북한에서의 자극을 피하고 싶은 한국 측이 기동훈련의 횟수를 줄이도록 미국 측의 요구에 조정의 난항을 겪었다. 또 작년 한국에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일으킨 미 상장의 전자상거래 대기업 쿠팡의 형사책임 추궁을 진행시키는 한국 수사당국에 미국이 반발. 유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쿠팡 문제가 한미안보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뉴스, 요거는 아까 시사통신의 연이은 내용입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이제 보도를 낸 거죠. 이런 뉴스를 보면서 제가 요거를 갈등 구조도로 그려봤습니다. 한국의 생존을 위하여는 반드시 국방 및 경제를 우선해야 한다. 국방 및 경제를 우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한미 동맹파가 득세해야 한다. 한편 한국의 생존에는 대북관계도 우선해야 한다. 반드시 대북관계가 우선돼야 된다. 이게 반드시를 넣었을 때 이게 말이 좀 잘 안 통할 수도 있어요. 대북관계를 우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자주파가 득세해야 한다. 근데 저는 자주파를 친중 매국노파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자주파는 다른 말로 종북파 또는 친중 매국파로 달리 불러야 한다. 자주파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 자주 국방, 북한도 헌법에 자주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만은 국방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동맹관계에 의해서 유지되고 하는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겠죠. 자주파는 균형외교를 말하며 이는 친중 매국노의 다른 이름이나 마찬가지라고 이제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주라는 말이
누구는 안 좋아하냐 이거죠. 현실이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파업에 돌아올 부메랑. 손정은 제약의료부장 뉴데일리에서 5월 4일.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2025년도 그 임금인데요. 직원 수가 5,455명으로 444명. 계속해서 그 규모가 커지니까 직원들을 증원시키고 있고, 인당 평균 임금이 1억 3,530만 원입니다. 이런 자들이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거죠. 영업이익의 몇 프로다 이런 식으로 삼전이 하니까 지들도 그렇게 하는데, 이 정도 받아 처먹으면 좀 가만히 있어라 이 사람들아. 응? 남들 그 노노가 진짜 갈등 일으키고, 진짜 중소기업에서 볼 때는 저 개새끼들이라고 얘기를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을 볼까요? 직원 수가 3,153명이고 인당 평균 임금은 1억 1,580만 원입니다. 자, 셀트리온이 먼저 이 바이오 제약품을 하는 데인데, 얘네들도 이 정도 받는데 더 받아 처먹는 놈들이 왜 그런 지랄들을 할까,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노조는 1인당 3천만 원 경력금 지급,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등을 요구했다. 반면 회사 측은 임금 6.2% 인상을 제시한 상태다. 더구나 지금 글로벌 CDMO 시장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생물보안법 시행으로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글로벌 경쟁사인 론자, 후지필름 등이 수주 싸움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약점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파업의 결과가 우려스럽다. 생산성은 떨어지면서 돈은 더 달라는 삼바 노조. 2025년 노동분배율은 셀트리온보다 높게 받았다. 노조가 강할수록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득표는 감소할 것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속보, 김건희 2심유죄 신정호 판사 고법 야외 테라스에서 숨진 채 발견. 뜻밖의 뉴스네요. 김은경 조선일보 5월 6일. 옷에서 발견된 유서에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정호 55세 서울고법 판사가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일 자정무렵 심판사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울 고법청사 5층 테라스에서 심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은 심판사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심판사가 사망 당시 입고 있던 옷에는 유서가 발견됐다. 여기에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유서에 김건희 여사나 재판에 관련된 내용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고법형사 15-2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청탁 혐의 사건을 맡아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2년 4개월이 늘어난 것이다. 왜 억울하다, 타인에 의해 떠났다라고 읽힐까?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봅니다. 자살한 거냐? 자살을 당했다고, 야, 그 판사까지 어떤 세력일까요? 뭐 그런 판사가 왜 그 판결한 사람이 못됨시 죽느냐, 이게 뭐가 죄송하냐, 이거 매우 궁금합니다. 이게 나중에 얼마나 노출이 될지 모르겠어요. 원유 안전공급 협력 추진 사우디아랍에미레이트 순방, 아까사와 경제산업상, 지지통신국제보도부 5월 6일. 아까자와 료마사 경제산업상은 5일 양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수장국 연방
방문해 양국의 강요와 개별적으로 회담했다. 중동 분쟁에 따라 에너지 수송의 요충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원유의 안전 공급을 압박하고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일본의 주요 원유 수입처 아카자와 씨가 순방을 마친 5일 프랑스 파리에 입성해 기자들에게 밝혔다. 아랍에미레이트의 자벨 산업 첨단 기술상의 회담에서는 착실한 대일 공급 확대를 요청한 것 외에 아시아의 원유 비축 증강으로의 제휴나 장래적인 대체 수송 루트 건설에 일본의 자금면을 포함해 공헌하는 것 등을 제한, 구체화에 임하기로 합의했다. 대체 수송 루트 이런 거는 뒤에 나름 국제전략 전문가의 견해도 좀 편집을 해봤습니다. 사우디의 파이살 외상과의 회담에서는 일본 측이 제안을 실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불명이지만 아카자와 씨는 7일에 동국의 압둘 아지스 에너상과의 온라인으로 협의를 계속한다고 한다. 중동 순방 마치고 기자단 취재에 응하는 아카자와 료마사 경제산업상 5일 파리. 참 일본 강요들이 참 열심히 뛰네요. 우리 강요 애들은 뭐 갔었나? 뭐 했나? 시키면 가고 안 하면 그렇게. 러시아산 원유 태양 석유 시설 도착, 호르무즈 봉쇄 후 첫 수입, 지식통신 경제부 5월 5일입니다. 석유 원매 회사인 태양석유 도쿄는 5일 러시아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같은 날 동사 시코쿠 사업소 에히메현 이마바리시의 제휴시설로 연결되는 부두에 착안했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에너지 수송의 요충지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이후 러시아산 수입은 처음이다. 러시아산 원유는 경제산업성의 요청을 받은 태양석유가 조달, 러시아 극동의 천연 석유가스 개발사업 사할린2에서 생산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받은 구미에 의한 제재 대상 외라고 한다. 여기 그 사할린 섬의 그 석유 개발에는 일본도 그 석유 개발 투자에 들어갔던 것으로 언뜻 뉴스를 봤던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육로 파이프라인으로 그 사할린선 남쪽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배로 여기 시코쿠라는 이마바리시 일본의 그 조선 또 그 본거지이기도 하다고 그러죠. 이렇게 들어온 것으로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일본 관료들의 대처 역량이 부럽기만 하다. 한국 관료들은 뭘 하나? HMM 폭발 화재 조사 운운만 급급하니 한숨만 나온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선박사고 원인 조사 해봐야 미국 피격 발언과 온도차, 현실 부정차. 요 가로 열고는 제가 지금 넣어봤습니다. 트럼프 호르무즈 한국 화물선 단독 해당 공격당한 것. 정부 선박 옮긴 후 피해 조사 해양조사관 감식 전문가 현지 급파. 배에서 갑자기 꽝 하더니 연기 외부 충격 같았다. 요건 뭐 직원들의 증언인데 뭐 지금 봐서는 뭔가 그 내부의 그 뭐 압력인가 그게 뭐 잘못돼가지고 폭발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 해방 프로젝트가 하루 만에 중단돼가지고 뭐 따질 의미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정부에서는 이럴 때만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만 과학적인 원인을 따지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평상시에도 좀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원인 조사를 좀 해봐라. 아까 판사 죽었다는 거 그거 원인 분석 같은 거 좀 제대로 해봐라. 이런 얘기도 하고 싶네요. 윈일은 유조선이 효자로 전쟁이 띄운 K조선 땡커 황, 최지 김수아 두 기자가 조선비즈 5월 6일 유조선 풍기의 중고성가, 신조선가 추월, 삼성중공업 계약 취소 유조선 대파라 뜻밖의 차익,
대한조선 수에즈 막스 13척 수주로 점유율 1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막히면서 우회 항로를 늘고 원유 공급망이 재편되자 당장 운항 가능한 유조선의 몸값이 치솟은 영향이다. 당장 띄울 배가 없다. 유조선 몸값 급등. 6일 영국 조선해운 시황 분석업체 크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수에즈 막스급 중고 유조선 가격은 9,200만 달러, 약 1,350억 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400만 달러, 약 59억 원 올랐다. 수에즈 막스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의 선박으로 통상 원유 약 100만 배럴을 실어 나른다. 배값이 단기간에 가파르게 치솟자 기존 발주 선주 측은 지난 4월 창원지방법원에 선박 처분 금지 및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반발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 측은 계약상 해지 이후 선박은 삼성중공업이 수취한다는 명확한 조항이 있어 리세일엔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유조선 수주 이어가는 K조선 선정다변화 승부수, 이런 내용도 뉴스 보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채 규제 빈틈이 아니라 공급의 공백이 더 큰 변수. 요건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대통령 불법 대출 무효, 대안 없이 1 야미킨 전철 반납. 신의강 뉴데일리에서 5월 6일 연 60% 초과 대출 원금 이자 무효, 사금융 채권성 전면 차단, 대부업 이용자 112만에서 70만 급감, 합법금융 축소 속 음지 확대. 일본 야미킨 교훈, 규제 후 불법 사채 협박 추심 확산. 영국도 7만 명 대출 탈락, 강제 규제 뒤 접근성 공백 발생. 금융은 왜 잔인한가? 김용범 신용평가 금리 구조 전면 재설계 요구. 다만 시장에서는 대한금융 없이 규제만 강화될 경우 일본식 야미킨 불법 사채 확산 경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빠르게 번지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 60% 초과 대출의 채권성을 전면 부정하고 불법 추신 전화 차단 등 대응 수단을 강화하고 있다. 정책 의도는 명확하다. 불법 사금융의 수익 구조를 끊어 시장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사례는 정책 효과는 분명했다. 과도한 다중 채무와 고금리 대출은 줄었고 불법 추신 문제도 일정 부분 완화됐다. 하지만 동시에 합법 소비자 금융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일부 취약차주들이 야미킨으로 불리는 불법 사채 시장으로 이동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야미킨은 연 수백, 수천 프로의 수준의 초금리를 부과하고 가족, 직장 연락이나 개인정보 이런 유관된 사람들끼리 동원하는 방식으로 악명이 높았다. 물구나무 서고 몸 뒤집기까지 아틀라스 고난도 기계체조 척적. 최지호 동아일보 5월 6일 로보틱스 전문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사가 고난도 기계체조 동작을 수행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새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영상에 등장한 아틀라스는 기존의 연구용 모델이 아닌 산업 현장 투입을 앞둔 개발형 모델로 알려졌다. 아틀라스가 이번에 선보인 동작들은 기존에 보여줬던 균형 잡기나 반복 동작을 넘어 상체, 코어, 팔, 관절 등을 동시에 제어해야 하는 고난도 동작으로 분류된다. 영상에 등장한 아틀라스는 과거 공개했던 연구형 모델이 아니라 실제 현장 투입을 고려한 개발형 모델로 알려졌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형 아틀라스의 작동 영상을 공개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개발형 아틀라스는 공정별 검증을 거쳐 2028년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 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투입될 예정이다. 넷플릭스 메타 국세청 상대 이단 승소, 국내법 합전 파고들어. 김재형 전혜진 동아일보에서 5월 6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국세청이 넷플릭스 코리아에 부과한 법인세 762억 원 가운데 687억 원, 약 90%를 취소하라고 판결을 했다.
같은 달 23일에는 메타 아일랜드의 법인이 낸 세금 취소 소송도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 났다. 앞서 넷플릭스는 2020년 국내에서 22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한국에서 4,155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3,204억 원을 해외 법인에 수수료 처리했다는 근거를 댔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저작권 사용 대가인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800억 원이 법인세를 부과했고 조세 불복 심판 등을 거쳐 762억 원으로 조정된 금액이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법원은 두 한국지사가 본사의 서비스 플랫폼 개발과 운영에 관계한 바 없어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빅테크들의 논리를 받아들였다. 국제세법상 외국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하려면 해당국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단순 마케팅 사무소 수준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사업 결정과 주요 업무가 이루어지는 거점이라야 과세 대상으로 인정된다. 시장에서는 빅테크가 바로 이 대목을 파고들어 승기를 잡은 만큼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갖춘 구글,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들도 같은 논리로 과세 당국에 맞설 것이라고 관측한다.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국은 기존 세법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자국 내 온라인 매출에 직접 과세하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독자 도입했다. 반면 한국은 기존 법인세의 틀 안에서만 과세를 시도하다가 빅테크와 법정 공방만 거듭하고 있다. 빅테크와의 세금 격차를 두고 국내 정보기술 생태계에서는 역차별 논란도 번지고 있다. 2025년도 네이버는 12조 3천억 원의 법인세는 6,014억 원을 냈고 비율은 48.7%나 됩니다. 이런 플랫폼 이런 것들이 뭐 원가 이런 거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남는 게 엄청 많이 남으니까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죠. 근데 구글이나 이런 애들은 비용 처리를 3천억이나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87억을 냈는데 4.6%뿐이 안 된다. 이게 매출액에. 법인세가 영업이익의 25%인가 뭐 이 정도 되는데 강영구 한양대 파이낸스 경영학과 교수와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의 연구 2025년 5월에 따르면 구글 코리아의 2004년부터 2023년 누적 국내 매출은 최대 242조 7천억으로 추정됐다. 전문가들도 우리도 입법 정책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 교수는 일본이 지난해부터 글로벌 빅테크를 겨냥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공정경제법을 시행해 애플 서버를 도쿄로 이전시키고 연간 1천억의 세금을 거둬들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며 한국도 단편적 규제에서 벗어나 한국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디지털세 도입을 국가적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뭘 하냐고 이런 것들은 허구 날 민주당이 법안은 들이땀을 많이 내는데 진짜 이런 거는 생각도 못하고 글쎄요 무슨 뭐에만 그렇게 입법들을 해가지고 고려 아연의 2026년도 1분기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영업 잠정 실적. 매출액이 4조 2,945억 원, 전년도 4분기보다는 39.7% 올랐지만은 전년 동기 대비는 79.8%나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로만 얘기를 해보죠. 영업이익이 6,93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4.2%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4.7% 증가했습니다. 연결로도 매출액이 꽤 늘었네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8.4%, 영업이익은 175.2%, 영업이익률 5.2%, 연결이 더 영업이익률이 올라갔네요. 그리고 현금 현물배당 결정 공시를 했습니다. 이번 분기 결정 전에도 한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번 배당액은 1,019억 원이 되네요. 5천 원짜리 보통 주식의 그 배당률은
어떻게 보면 31%나 된다.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의한 세계 재편 제2부 목룸메이슨 5월 6일인데요. 이것은 참고 자료로 읽는 것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찬밥 신세가 돼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게 핵심일 것 같네요. 드론 전쟁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우크라이나가 뭔 돈으로 이런 신세대 산업을 할 수 있겠냐. 다 미국이 뒷돈을 대가지고 또 미국 해병대 출신들이 CEO가 됐다. 이런 것들이 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드론으로 러시아 항구들 많이 폭발을 했고 어쨌든 이란 전쟁은 저도 확실히 그 공감하는 건데 미국의 최종 목적은 세계 석유 패권을 갖는 것이고 중국을 주저앉히는 것이 또 목적이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 말라카 해역 통행료 걷겠다 이런 것도 좀 있는 거고 결국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석유를 많이 쓰는 일본과 한국이 빨리 미국 석유 사라고 야 이렇게 요구하는 거를 왜 못 알아차리냐 하는 거를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의 아버지가 남아프리카 백인 농부들 러시아로 피난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미국하고 러시아하고는 뭔가 짝짝꿍이 맞아야 될 게 있다. 이런 얘기고 그것이 바로 북극 항로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세 환급 이거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뭐 각국에 준다는 얘기로 설명을 하는데 저는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 국민들한테 그 관세는 사실상 그 미국 기업이 내는 거니까 소비자까지 그 가격이 올라갔다면은 그 절차가 복잡해가지고 그 미국 뉴스에 나오고 했는데 그거 받아 먹으려면 아주 힘들게 생겼더라고요. 또 심사를 해야 되고 또 그런 거니까 한국 주가 너무 올라가는 거 이것도 이상한 거다 이런 얘기고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수교 최악의 위기 상황이다. 이재명이가 그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걸 건드리는 것 같다. 그리고 분명히 방위산업 우리 제대로 안 풀릴 거다 이제 이스라엘이 손을 쓰기 시작하면은 그 민간 기업들 아까 그 고려하는 테네시주에서 빨리 그 공장 허가를 내줬는데 민간 기업들은 이렇게 노력하는데 정치하는 아새끼들이 삐딱선을 타가지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흐리게 하고 있다. 이런 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재명이가 친미하는 것 같더니 그게 아니니까 가만 보니까 친중하고 반미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고 인프라를 중국에 팔아먹고 있다. 1조 4조 외상으로 짓는 나골 해상 폭력 1조 채권 중국 손해 이런 것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조국 한동훈 한 팀 될 것 같은 소설을 자기가 써본답니다. 추정이 아니고 소설. 신보수주의를 제가 조금 보완했어요. 기동을 자주국방 강한 정보로 세워놓고 아무래도 한미일 동맹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만 했었는데 그 다음에 자유자본주의 경제 좀 규제 좀 하지 말고 민간 기업들 그 사업들 잘하라고 격려해주는 그 노조의 무리한 요구 같은 거를 좀 정부가 이 규제를 하고 노조 활동도 근데 이게 사회주의 정부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있는 거죠. 어쨌든 그리고 법도리의 새끼들이 이제 정치 그만 좀 나와라. 검사 출신 놈들이 하도 너나 개나 소나 다 정치하는데 좀 공돌이 그 시진핑이도 공돌이 아니에요? 그 지금 친중한다 그러면 그 공돌이 출신들이 우리도 그 저기 지도자로 나서야지. 응?
뭐 중국을 그렇게 찬양하는 애새끼들이 지들은 법을 했는데 중국이 뭐 법돌이 애들이 무슨 정권을 잡고 있나요? 차 이공대 애들이 정권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기차 이런 것도 발빠르게 하고 우리나라 빨리 따라 마시고 다 그런 거죠. 나는 그 법돌이 애들이 좀 정치에 그만 나섰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법 계통에만 일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나잇.